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폭거 폭주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토요일 탄핵 추진하는 거라든지 또 그렇잖아도 지금 사실 예산 중앙일보는 예산 방탄 예산 이런 제목을 지난주에 뽑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탄핵 계엄령 사태가 터지기 전입니다만 7천억 원을 더 깎아서 아예 정말 감액 예산을 제대로 한 뭐 4조 8천억 감액한 예산안을 처리한다. 이런 거는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또 심지어 소위 개딸들이 막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도부에 막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든지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그 탄핵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잖아요. 예. 외신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 그게 맞더라고요. 국민의힘은 국가보다는 정당을 택했다. 정당을 택했다. 마찬가지에 지금 민주당도 예. 지금 국가보다는 정당을 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산과 예. 관련된 부분은 그 나름대로 그게 국민의힘을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저런 식으로 만약에 예. 감액 예산 아니죠. 국가라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당보다는 국가를 우선 해야죠. 그래서 그분은 예. 빨리 처리해.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예.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예. 결정을 내려줘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도 국가보다는 정당을 먼저 생각했다는 외신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이 항상 자기네들은 뭐 완벽하고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뭐 우리 막스 웨버가 얘기하는 지고버스의 정치 얘기를 하면서 예. 악마적 수단을 통해서 대의를 뭐 추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고 정치를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했는데 예. 뭔가 기본적인 거고 원칙적인 거고 민생이라는 거는 항상 먼저 염두에 두고 국가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면서 일을 해야지 예. 철저하게 정당 우선이고 철저하게 방탄이고 철저하게 이재명 우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을 때 자 뭐 심한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웃됐다고 하자고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 그게 과연 윤석열보다 날 수 있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실은 그거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많아요. 탄핵으로 무조건 가지 달려가자. 말아라. 또 그런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탄핵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그 기조 속에서 예. 조기 대선을 막겠다라는 거는 그냥 전략적이지만 왜 그러면 조기 대선을 막냐고 하면은 지금 이분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보면은 저렇게 입법권을 가지고 엄청난 횡포를 저지르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권까지 가져갔을 때 과연 그 나라가 어떻게 운영될 것이에 그러니까 대한 그 우려를 하는 그 두려움 국민들이 때문에 예. 사람들이 우려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상계엄을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완전히 그건 잘못된 예. 거다는 걸 전제한다 하더라도 예.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 다수의 폭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0%에 가깝게 수렴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가상 시나리오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다음 대선은 출마 안 하겠다. 내가 사법부의 판단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불출마 선언을 혹시 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탄핵 절차가 매우 스무스하게 진행될 것이다. 물론 그런 일이 전제가 충족될 가능성은 0%에 수렴하지만 왜냐하면 그만큼 이 대통령의 조기 탄핵, 조기 퇴진에 대해서 정말 생선가시처럼 목에 걸리는 그 부분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탄생인데 190석을 사실상 손에 쥔 그리고 지금까지 폭주해온 이재명 대통령 탄생이 꼭 우리나라에 좋은 일일까?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자꾸 이제 그 지난 2017년 탄핵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예. 그 당시에 실은 이제 집권당이 이제 분당이 됐어요. 예. 그리고 돌아가서 예. 지금 속보 하나. 민주당이 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도 작성 중이다. 자, 저렇게 되면 저기 이제 국무총리도 만약에 탄핵 소추 국무총리는 사실 국회에서 과반수만 네. 그러니까 150명만 찬성해도 탄핵 소추가 되니까요. 그러면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다면 또 직무정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 그다음에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국무위원 순서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정말 그나마 국무총리는 그전에 국회 의결이라도 거쳤지 그냥 대통령이 청문회 거쳐서 그냥 임명한 그 다음
부총리급에 대한 권한 대행은 얼마나 정당성을 가질 것이냐 또 이런 논란을 빚을 수 있을 것 그래서 같네요. 민주당도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예. 대통령 탄핵에 이제 집중을 이제 하는데 이게 아마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뭐 공동 국정 운영이라는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위헌이다고 했기 예,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검토일 거예요. 저는 이제 검토 왜냐하면 탄핵을 하면서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또 국무총리마저 이렇게 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국무총리가 거는 이 집행정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서 직무정지되면 대통령 탄핵은 잠깐만 그러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재로 가면 누가 권한 대행을 해 잠깐만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 보자 또 이런 목소리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설득력을 얻을 제가 수 볼 있는 때는 거죠. 그래서 발의를 한 게 검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소추안을 여러 가지 작성 데서 중이라고는 그 나옵니다. 말은 결국 뭐냐면 예. 앞으로 더 이상 한동훈 대표 만나지 마. 만나서 무슨 협의를 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실행될 가능성 높아 보이지 그래서 않는다. 안다고 봅니다. 만약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근데 그때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은 2017년도 예. 상황에 대해서 예. 이제 집권당이 이제 분당이 됐고 5당 후보가 나왔어요. 예. 노동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실은 홍준표 후보가 24%를 득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1.4%. 예.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유승민은 6.8% 전부 다 52.2%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만약에 결집을 하면은 뭐 꼭 뭐 이재명 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너무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또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요.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그렇게 되면 타깃이 누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세분 리스크가 관련돼 저렇게 예를 들어서 중범죄를 잡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라고 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또 다시 이 우리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맞느냐라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추세로 봐서는 뭐 조기 대선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개의 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아마 거기에 이제 뭐 그렇습니다. 공범이거나 예, 방조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어쨌든 그때 국무회의에 참석한 뭐 이런 걸 걸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만 내란죄 혐의로 고발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 네. 총리의 업무 집행, 직무 집행에도 상당히 장애나 애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뭐 예. 그렇게 해서 뭐 탄핵이 되면은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 대행은 뭐 총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부총리로 갖고 쭉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저거는 그렇게 큰 저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게 더 핵심적인 사항이지 않을까. 저거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하루 안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시계 제로, 완전한 안개 속, 완전히 발 밑에 지뢰가 있는지 늪이 있는지를 모르고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접어들었다는 건 뭐 부인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죠? 라고 저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다른 건 몰라도 그 우리 젊은 세대들은 2만 불, 3만 불 시대 때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유신 때 제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너무 비상계엄과 위수령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야 이거 대학교 때 막 분노와 더불어서 이게 뭐지 막 그런데 70년대 80년대에 대한민국은 계엄을 하든 위수령을 하든 전 세계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G7에 들어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인 거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의 롤 모델이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락으로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고 이 부분은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많아요.